안녕하십니까. 책과 함께 TV의 이태우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다시 촬영을 합니다. 사람이 참 게을러지는 건 순간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다시 시작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다시 좀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책과 함께 TV는 책 그리고 책과 관련된 글쓰기 또는 책 쓰기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좋은 책 추천이라든지 베스트셀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또 서점이나 제가 겪은 그런 에피소드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사를 했고요. 작년 말에. 그래서 새로운 곳으로 왔습니다. 사는 곳에 그렇게 멀지 않은 곳으로 왔는데 상당히 환경이 좀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제가 어느 도서관에서 한 시립 도서관에서 글쓰기 프로그램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글쓰기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영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여러분 글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과정은 6주 과정이고요. 6주 과정이고 4월 둘째 주부터 토요일 날 오전에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20분 정도 모시고 그렇게 글쓰기 과정을 진행합니다. 그 커리큘럼을 보면 첫 번째 시간은 모든 삶은 소중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왜 이 제목을 정했냐면 우리는 그 대작가라든지 아니면 글을 늘 꾸준히 쓰는 어떤 기자라든지 꼭 그런 사람들의 글만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소설가 이승우 씨의 그 책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만든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모두 작가다. 이런 말이 있죠. 당신은 이미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이 책에 보면 나오는 그 문장입니다. 저는 그 글귀가 상당히 와닿았는데요. 그만큼 일반 전문 작가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역시 모두 다 소중하기 때문에 충분히 글로 쓸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 주차별로 그 읽을 책을 제가 선정을 했는데요. 첫 번째 책은 이 주제를 정하고 첫 번째 책은 김훈 작가의 연필로 쓰기를 제가 추천했습니다. 상당히 그 일상적인 소재를 가지고 그 글을 솔직하게 잘 쓰면서 공감 있게 글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 글을 수강생분들이 읽으신다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선정을 했고요. 두 번째 주제는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도구 글쓰기입니다.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도구 글쓰기.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알기 위한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글쓰기만 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 가지 자신의 측면에서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솔직하게 써보는 것. 그러니까 뭐 일기라고 봐도 좋겠죠.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뭐가 억울했다거나 화난다거나 짜증이 난다거나 슬프다거나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기쁘다거나 즐겁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글로 쓰면 그만큼 감정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자기의 꿈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늘 떠오르는 어떤 장면들을 써보면 자기 자신의 어떤 진정한 자신의 모습, 껍질을 벗은 진짜 자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주제를 정했고요. 그 2주차에 읽을 책은 김상훈 작가가 쓴 거울 명상입니다. 작년 11월에 나왔는데 약간의 그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지만 거울을 보고 자신의 억눌린 감정을 자신을 보고 말을 함으로써 그런 감정을 풀고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 내용은 글쓰기는 최고의 치유법입니다. 두 번째 제목하고도 조금 맥락이 닿아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감정이나 마음, 심리적으로 상처를 입게 되면 어떻게 여러분 치료를 하십니까? 예. 친구가 술을 마신다거나 수다를 떤다거나 뭐 오늘 청소를 한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근데 글쓰기도 정말로 좋은 그런 치유법이 됩니다. 참, 제가 이 글쓰기 프로그램의 제목을 말씀드리지 않았네요. 글쓰기 프로그램의 제목 자체가 치유의 글쓰기입니다. 치유의 글쓰기.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정서가 한이지 않습니까? 코드가 한인데, 현대 한국인들도 여러 가지로 뭐 직장 생활이라든지 사람들과 부딪히고 또 과거의 기억 속에서 많은 상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제목을 치유의 글쓰기라고 이 글의 주제를 정했는데요. 그게 힐링인 거죠. 그래서 글을 쓰면서 조금이라도 자신의 감정을 글로 써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하면서 그걸 좀 풀어내자 하는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게 목적이고요. 이 글쓰기 프로그램의 부제는 무엇이든 쓰게 된다입니다. 무엇이든 쓰게 된다. 재작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소설가 김중혁 작가의 같은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무엇이든 쓰게 된다. 예, 그 책이 상당히 글을 쓰려고 하는 사람, 글을 쓰려고 하는 마음은 늘 있는데 잘 써지지 않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다가오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무엇이든 쓰게 된다를 제가 부제로 정했죠. 글쓰기는 최고의 치유법이 세 번째 주차의 강의 제목이고요. 그때 읽을 책은 세포트 코미나스의 치유의 글쓰기입니다. 치유의 글쓰기. 제가 지금 요건 책상에 있어가지고 바로 좀 공유를 하겠습니다. 예. 요 치유의 글쓰기고 요거는 이제 나온 지가 좀 됐습니다.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요. 예. 치유의 글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치유의 글쓰기는 세퍼드 코미나스 박사라는 글쓰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십 년 동안 운영해왔던 분의 책입니다. 그분이 또 편두통이 왔을 때 한 정신과 의사가 글쓰기를 추천해서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나중에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요. 자기 고통에 대해서 그걸 수십 년간 써온 거를 이제 병원이라든지 다른 기관들의 글쓰기 워크숍을 평생 하게 된 그런 책이 바로 이 치유의 글쓰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세 번째로 정했고, 네 번째는 글쓰기는 글쓰기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 글쓰기는 글쓰기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 이건 이제 나탈리 골드버거. 아마 글쓰기 책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읽으셨겠지만 뼛속까지 내려가서 써라 라는 책이 있죠. 그 책에 보면 나오는 한 글귀입니다. 글쓰기는 글쓰기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떤 행위는 그 행위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글쓰기 역시 마찬가지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많이 먹을 수 있고 그런 의미입니다. 이때 읽을 책은 제가 썼던 박항서 매직입니다. 예, 박항서 매직을 먼저 정했고 제가 쓴 그 박항서 매직은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 감독 박항서 감독이란 한 인물에 대해서 쭉 그러니까 집중적인 자료 조사를 통해서 썼기 때문에 어떻게 그 글쓰기를 자료 조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좋아하는 작가의 글을 베껴쓰기입니다. 예. 베껴쓰기, 책 전체를 베껴서는 필사든 아니면 부분적으로 베껴서든 베껴 쓰는 그 초서라고 하죠. 초서든 이 좋아하는 작가의 글을 베껴 쓰면 자동적으로 자기의 글도 그 작가의
감정, 숨결을 닮아가게 됩니다. 문장도 닮아가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베껴쓰기는 글쓰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주제를 선정했고요. 이때 읽을 책은 김시현 작가의 필사 쓰는 대로 인생이 된답니다. 김시현 작가의 필사 쓰는 대로 인생이 된다. 이 작가가 필사를 통해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또 필사의 매력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책이기 때문에 선정을 했고요. 마지막 6번째는 글쓰기 주제 프로그램의 제목은 첫 문장을 써라입니다. 첫 문장을 써라. 예. 여러분 첫 문장을 써야지 다음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이 나오고 한 문단이 되고 그게 몇 개 모이면 뭐 A4 한 장 정도나 B5 한 장 정도의 그런 글이 되겠죠. 그죠? 글은 항상 주제가 있고 그렇게 되는 게 괜찮은 글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때 같이 읽을 책은 매튜 크로포드의 손으로 생각하기입니다. 매튜 크로포드의 손으로 생각하기. 사이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이분은 그 유럽 금융업계에서 유명한 금융인이었습니다. 예, 펀드 매니저였는데 그 어떤 책상에서 딱딱하게 살기보다는 어떤 손을 움직이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상당히 특이한 업종 전환을 했습니다. 직종 전환. 바이크 수리자로, 수리공으로 살면서 상당히 여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책에 나타냅니다. 네. 이렇게 6주차 정도의 제가 프로그램을 곧 다가오는 4월 중순부터 시작합니다. 예. 어떤 분들 만나지 조금 기대가 되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좋은 글을 계속 쓸 수 있는 자극을 주고 그분들이 글을 몇 분들이 매주 쓰고 같이 나누고 제가 또 코멘트하고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하면 괜찮은 수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오랜만에 인사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자주 좋은 그 책에 관한 콘텐츠를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3월 중순인데요. 황사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과 함께 TV의 이태우였습니다.